한국의 연예인들, 특히 여배우들은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행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례한 태도나 인성 문제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인성 논란으로 주목받았던 여배우들은 누구일까요? 인성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여배우 T.O.P 10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2위는 바로 김희선 씨입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를 꼽자면 초반에는 최진실, 후반기에는 단연코 김희선이 떠오릅니다. 김희선은 빼어난 외모는 물론 당시 대중문화를 선도했던 아이콘으로 평가받았죠. 특유의 아름다움과 신세대 이미지를 겸비한 그녀는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광고에서도 연이어 히트를 치며 오랜 기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김희선은 스스로도 인정했듯 다소 거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는 그녀의 직설적인 성격이 자주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의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의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앉았다가 배우 강부자에게 꾸중을 들은 에피소드는 아직도 업계에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즐겼던 덕에 토마토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토하고 마시고 또 토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 드라마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많은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호감을 느꼈지만 배우 김민종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스태프들이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며 주사를 부리자 김민종이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때렸다는 일화는 여전히 회자됩니다. 훗날 김민종은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크게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김희선의 인성 논란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이 더 큰 이슈가 되면서 그녀에 대한 논란은 다소 가려진 면도 있습니다.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털털한 이미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김희선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일까요? 11위는 김연주 씨가 차지했습니다. 김연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인 일생을 뮤직비디오를 통해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듬해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애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했죠. 그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 춘심 역할을 맡아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희경 작가가 김연주를 보고 이런 건방진 신인은 처음 본다며 춘심 역으로 캐스팅한 에피소드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점차 이름을 알리던 김연주는 광고를 계기로 단숨에 전국구 스타로 도약하게 됩니다. 혹시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광고 멘트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었던 영향일까요? 한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연주는 대본을 보고 이 대본 나 중심으로 다시 쓰면 안 되나요? 그것도 못해줘요? 라는 발언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당시 김연주는 싸가지 없다는 평판이 자자할 정도였으며 급기야 매니저가 너랑 일하는 건 도저히 못해먹겠다. 내가 그만두든 하자라며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10위는 문채원 씨입니다.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한 이미지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는 2020년 드라마 악의 꽃을 마지막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제외하면 방송 활동이 뜸해졌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의 활동 감소가 과거 인성 논란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채널의 연예계 비화를 다룬 프로그램 용감한 기자들에서는 한 여배우가 후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법과 갑질 스킬을 전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두 배우가 같은 동네에 살며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집순이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선배 배우를 문채원, 후배 배우를 티아라 출신 화영으로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화영은 과거 tvN 예능 택시에서 이웃사촌인 문채원과 자주 만나 연애 상담을 나눈다고 밝혀 이러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 게임에서 진 뒤 물총을 맞는 벌칙을 받다가 정색하며 유재석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되어 시청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중 대선배 이순재가 배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스타성을 과시하기 위해 약속 시간에 늦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문채원에게 직접적으로 충고한 일이 있어 태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문채원은 또한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드러나며 또 한 번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문이 끊이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한편 한지애에 대한 논란 역시 눈길을 끕니다.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인 한지애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낭 18세로 주목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여원이 한 인터뷰에서 폭로한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당시 주연 배우가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며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주연 배우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인터뷰의 대상이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애라고 추측했고, 얼마 후 한지애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임을 인정하며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한지애는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며 여원 언니와는 이미 화해했다고 설명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프로그램 촬영 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하는 태도로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켜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또 다른 소문으로는 학창시절 전설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지애가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탔다며 일진 출신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어 이 소문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한지애는 재테크에 성공하고 검사인 남편과 결혼해 부자 시댁에 들어가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 해도 그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9위는 고현정 씨가 차지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를 통해 단숨에 스타로 떠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혼 후 다시 대중 앞에 서며 톱스타로 복귀했죠. 그녀 역시 인성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발언하자 고현정은 아이들한테 배울 건 없어요. 어른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 애들한테 배운다는 말을 하겠어요. 라며 최윤영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으로 인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드라마 리턴 촬영 중 PD와 의견 충돌로 고성이 오가던 중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작진들의 폭로가 쏟아졌는데요.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 PD가 대사톤 문제를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청하자 고현정이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따라온 CP를 밴에 태운 채 몇 미터를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2012년 토크쇼 고 쇼 녹화 중에도 제작진과의 마찰로 작가와 PD에게 막말을 하거나 휴대용 재떨이를 던졌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당시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며 촬영 준비보다 그녀의 요구를 처리하는데 더 신경 써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진과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고현정이 연기 교육의 일환으로 흡연한 것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10번씩 흡연을 했으며 학부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종강 때까지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고현정과 관련된 미담도 적지 않다는 점은 놀라운 대목입니다. 2005년 드라마 봄날 촬영 당시 모든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제공했고, 2007년 드라마 히트 촬영 때도 방한 의류와 야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021년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촬영 중에는 스태프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격 제한 없이 구매하도록 해
모두를 감동시켰다고 하죠.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고현정을 경험한 몇몇 제작진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연 인성 논란의 중심에 선 고현정과 미담 제조기로 평가받는 고현정,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8위는 배우 김세아입니다. 연예계에서는 항상 다양한 사건과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김세아 씨의 불륜 의혹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모 회계법인 부사장과의 스캔들로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여러 법적 다툼에 휘말리며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그녀의 이미지와 커리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세아가 처음 불륜 의혹의 중심에 섰던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한 회계법인 부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부사장의 아내 B씨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당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으며 대중들의 주목을 끌었고 소송 과정에서 김세아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으며 김세아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김세아는 최근 SBS 플러스의 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과거의 불륜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가정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오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시 한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가 비밀유지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B씨 측은 김세아의 발언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측은 김세아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김세아의 발언은 단순한 과거 해명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7위는 할리우드 배우 이은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은경은 2000년에 남편 최모 씨와의 이혼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혼의 배경에는 이은경과 배우 이진우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999년 드라마 촬영 중 이은경과 이진우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이은경의 전 남편 최 씨가 이진우와 몸싸움을 벌인 사건은 이 스캔들의 가장 큰 이슈로 기억됩니다. 최 씨는 이진우와의 대립에서 이은경이 자신을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격분했습니다. 이은경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불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최 씨를 의처증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자신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후 남은 것은 부채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 씨는 반박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 이은경이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진우의 전 매니저라는 사람이 등장해 두 사람의 관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은경과 이진우가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최 씨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며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깊어졌습니다. 이은경과 이진우의 결혼 이후에도 이들의 과거사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은경이 한 방송에서 전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과거의 스캔들이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은경의 전 남편과 이진우의 전 매니저가 이에 반박하며 글을 게시하면서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6위는 황수정입니다. 한때 한국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 황수정.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와 유부남과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사건은 당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녀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황수정과 연관된 인물을 체포했고 조사 중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황수정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대중은 그녀의 마약 사용 여부에 대해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술에 섞인 약물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약이 아닌 최음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인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약 스캔들을 넘어서 불륜 스캔들로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대중은 한때 청순하고 올곧은 이미지로 사랑받던 여배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수정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연두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팬들에게는 한때 사랑했던 배우의 추락한 모습을 상징하는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황수정은 대중의 시선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5위는 김영애입니다. 김영애는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으며 그녀의 뛰어난 연기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연기력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김영애의 이름이 대중의 기억에 남은 이유는 그녀의 탁월한 연기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를 흔든 불륜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영애는 드라마 수사반장, 민비 등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빠르게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5년 유부남인 음악가 이종욱과의 불륜으로 간통죄로 구속되며 그녀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영애의 스캔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연예계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잊혀졌고 그녀는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부유한 인물이 아닌 가난한 음악가였다는 점이 오히려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1979년 김영애는 이종욱과 결혼에 성공했으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2000년에 이혼하게 되었고 김영애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김영애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1998년 그녀는 박장용이라는 남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김영애는 여러 질병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박장용이 운영하는 수련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고 황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영애의 인생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췌장암이 재발하여 다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연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김영애는 아들에게 그동안 너무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다며 남은 시간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김영애는 결국 평온한 삶을 찾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위는 김혜분입니다. 김혜분은 유부남과의 불륜 혐의로 체포되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드물게 복잡한 관계와 갈등이 얽혀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김혜분과 관계를 맺은 유부남 K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K씨는 여러 번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김혜분이 그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김혜분이 자신의 계획을 위해 접근했으며 결국 그녀의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혜분 측은 이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김혜분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K씨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분 측의 법적 대응 예고로 인해 양측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K씨가 김혜분과의 동거 사실을 숨기려 하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충격 때문입니다. K씨는 사건이 드러난 후 두 아들이 아버지를 외면하려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김혜분에게 속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싸울 의지를 보였습니다. K씨는 또 다른 남성 P씨를 증인으로 언급하며 김혜분이 재산을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씨는 김혜분과 한 공항에서 만난 인물로 그 역시 김혜분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추가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불륜 스캔들을 넘어 계획적인 접근과 갈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3위는 옥소리입니다. 여배우 옥소리의 불륜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다양한 인물들과 얽힌 복잡한 관계와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옥소리의 불륜 사건은 그녀가 남편 박철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 언급된 인물은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총주방장으로 일하던 지씨였습니다. 지씨는 옥소리보다 7살 어린 이탈리아 출신 셰프로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와 모델 같은 외모로 호텔 내에서도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그가 담당했던 이탈리아 요리 코너는 여성 손님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지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은 박철이 옥소리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뒤 전해졌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국과 호텔에서의 사임은 평소의 행동과는 달라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옥소리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남성 가수 정모 씨와의 관계를 자진해서 밝힌 일이었습니다. 정모 씨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목소리로 팬층을 확보한 가수로 남성적인 외모와는 달리 여성 소프라노 목소리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옥소리와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정모 씨는 큰 비난을 받았고 결국 미니 앨범 발매를 연기하고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정모 씨는 측근을 통해 옥소리와의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있었고 계획했던 새 앨범 발매와 일본 활동 등 모든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사건은 그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위는 김민희입니다. 김민희는 영화계에서 능력 있는 배우로 널리 인정받아왔지만 그녀의 이름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이유는 단순히 연기력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홍상수 감독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두 사람은 예술적 협업을 넘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드러나면서 연예계와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홍상수 감독이 아직 결혼 상태였다는 점에서 벌어진 불륜 스캔들은 김민희에게 큰 비난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김민희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희는 이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며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김민희는 홍 감독의 여러 작품에서 단순한 배우를 넘어 제작, 각본, 연출, 촬영, 편집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그와의 협업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었고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작품 당신 얼굴 앞에서에서도 김민희는 제작실장으로 참여하여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품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김민희와 홍상수의 협업은 예술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결혼 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2016년 이혼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19년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이혼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민희와의 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나 불륜을 넘어서 그들의 예술적 열정과 깊은 감정적 교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행보는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정윤희입니다. 19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던 정윤희는 그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녀는 유지인, 장미희와 함께 트로이카라 불리며 여러 작품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 그녀의 이름은 영화가 아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4년 8월 정윤희는 중앙산업개발의 정무이사였던 조규영과의 불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사건은 조규영의 아내인 박모 씨가 남편과 정윤희가 함께 있는 현장을 급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 덕분에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5일 후 박모 씨와의 합의로 풀려났습니다. 박모 씨는 양육비와 위자료로 1억 원을 받기로 하며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24일 정윤희와 조규영은 결혼식을 올리며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이 사건은 당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배우로서의 그녀의 경력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정윤희는 이후 스크린에서 모습을 감추며 사실상 은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정윤희의 영화 데뷔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경남 통영 출신인 그녀는 1975년 영화 욕망으로 처음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화사의 연기자 모집에서 떨어졌으나 우연히 영화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 이경태 감독에게 소개되었고 그 후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윤희의 가능성을 알아본 한 감독은 이경태 감독에게 그녀를 적극적으로 기용할 것을 권유했고 그로 인해 정윤희는 욕망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주목받는 신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인생은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은퇴 후 정윤희는 대중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삶을 살았으나 2013년 TV조선 뉴스쇼판에서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다시 한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송에 등장한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녀를 보고 평범한 이웃과 다를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